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태진 앵커 주변에 이번 설 명절에 일본 가겠다 이런 분들 좀 있나요? 주변에 많이 있죠.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네. 여행지를 잘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 좀 신경 쓰이게 할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흔들림이 심상치 않다. 큰 지진이 올 것 같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에도 난카이 대지진설 때문에 여행 취소하고 우리나라까지 난리였는데요. 그냥 그때는 또 조용히 지나갔었어요. 맞아요. 별일 없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왜 또 대지진설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지, 이번엔 진짜 대비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근데 뭐 이런 대지진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설명절을 앞두고 이런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전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좀 유의미한 발견이 있는 걸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일본 열도 주변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그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 형국이고요. 과학적으로 사실인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7월 말쯤에 캄차카 지진이 규모 8.8 지진이 있었고요. 또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난다라고는 또 하지만 그 이남 지역에서 지진이 날 뿐 진짜 예정된 지역에서는 지진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열도를 사이에 두고 주변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자꾸 나니까 일본 열도에는 더 많은 힘이 가해지고 지진이 더 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 실제로 이제 설 명절에 일본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 교수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런 거 우려하는 한국 분들 실제로 많이 만나 보시나요? 네, 제 주변에서도 꽤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일반인부터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여행을 또 미루거나 취소하신 분도 상당히 계시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 일본 대지진설은 사실이 아니다. 막 이제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해는 잘 살펴보면 그 이른바 난카이 대지진설 이게 만화책에서부터 유래된 예언이었다라는 게 또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난리가 났었던 대지진설은 좀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예언서가 더해지면서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나 세계적인 학자들은 난카이 해구에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8점대 초반에서 많게는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날 거라는 사실을 계속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확률이 점점 높아져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향후 30년 내에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바로 그 거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날 확률이 80%가 넘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런 예언서가 나오니까 그거하고 딱 맞물려서 더욱더 이제 우려가 커진 상황이 됐던 겁니다. 우연찮게 타이밍이 딱 맞아버린 그러네요. 건데요. 네. 자, 지난해 여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이른바 그 설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가 왜 나왔던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はい、こちらもかなり広がっているので心配にしている方多い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が見た未来完全版という書籍が元になっています。こちらの中で帯には本当の大災難は2025年7月にや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して、ただ気象庁は地震予知については明確に否定をしています。現在の科学的知見では日時と場所、大きさを特定した地震予知は不可能だと、予知の情報はデマと考えられるので心配する必要は一切ないというふうに強い口調で話していました。 네. 네. 자, 근데 올 들어서 일본에서는 뭐 2달 사이만 해도 규모 5에서 6의 강진 위주로 벌써 8차례나 발생을 했고요. 또 시마네현에서도 규모 6.2의 강진이 또 발생해서 원전까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그거 시달렸고.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진짜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로 올겨울 유독 좀 자주 나고 있는 건지 뭐 아니면은 원래 일본은 우리가 몰랐을 뿐 이 정도 지진이 계속 발생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규모 5.0대만 놓고 보자면은 이 정도 발생 빈도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늘상 나는 정도고요.
또 최근에 이 1월 달에 발생했던 이 8번의 지진들은 일본 열도를 감싸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진들은 지역을 바꿔가면서 응력이 해소되고 있다는 정도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규모 5.0 에서 5.9까지의 지진이 한 1,300번 정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엄청 많네요. 꽤나 자주 있는 지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열도에서 한 달에 8번 정도 발생하는 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 규모 6.0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30번 정도 나니까요. 그게 그렇게 우려스러운 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난카이 해곡이라던가 이 홋카이도 동쪽 해안에서 큰 지진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그 지역을 피해가면서 나는 게 공교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도가 나왔는데 지금 대지진이 예언된 지역만 비껴서 네. 지진이 나고 있다. 네. 이렇게 들으면은 이 대지진이 날 거란 지역에서 지진이 좀 이렇게 나서 이거 좀 해소해지는 게 오히려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지진이 안 나는 게 불안하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에서 최악의 경우 난카이 해곡이 전체가 다 부서질 경우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은 바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인데요. 네. 이 규모 9.0의 지진을 7.0의 지진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면 1000개의 7.0 지진이 나야 규모 9.0에 이르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7이 1000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건 더욱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작은 지진으로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서 에너지를 해소하기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적으로 보면 큰 지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저희는 지진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덜 나고 있는 거고 이게 더 그렇습니다. 불안하다.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난카이 대지진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이거 말고 네무로 대지진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무로시는 일본 제일 북쪽 섬의 그 홋카이도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홋카이도 동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여기는 아니지만 이 홋카이도 인근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을 했었거든요. 당시 지진 발생 상황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地震です。地震です。ちょっと逃げます地震です。緊急地震速報が鳴りました。揺れが少し収まりましたが、八戸市中心街です。足元がこうゆらゆらしてちょっと気持ち悪かったです。余震こうやってありますけどどうでした？いや怖いですね。ちょっと家が3階なのでちょっと避難とか怖いです。仕事から緊急で逃げてきたんで、海で仕事してたんで船の中で、ちょっと警報出てすぐ逃げてきたっていう感じですね。 네, 주민들도 굉장히 무서워했던 네. 그런 영상을 봤는데요. 이 아오모리가 일본 북쪽이긴 합니다만 또 네무로와는 좀 위치가 또 다릅니다. 근데 네. 연관이 좀 있을까요? 예, 네무로는 홋카이도 동쪽 앞바다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번에 아오모리 현이라고 하는 것은 홋카이도와 혼슈 섬의 이제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네무로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큰 지진이 예상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했던 캄차카 지진도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규모 8.8의 지진이 작년 7월 말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캄차카 앞바다에서 발생을 해서 이 남서쪽 방향으로 일본을 향해서 부서졌습니다. 네. 한 400km가 부서졌고요. 이 부서진 에너지는 바로 남서쪽 방향으로 많은 에너지를 쌓아놓게 되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은 바로 우리가 센다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북동쪽 방향으로 이 홋카이도 방향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네무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 힘을 받는 형국이 됐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는 2003년도에 규모 8.0의 토카치 오키 지진이라는 것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남은 지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네무로라는 지역이 말씀하셨듯이 일본 열도의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했고 작년에도 우려가 나왔던 난카이 대지진하고는 네. 뭐 전혀 별개의 다른 대지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네무로 지역은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이고요. 네.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 남단에 부딪히는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이 부딪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난카이 해곡에 부딪히는 필리핀판은 한 100년, 150년 주기로 이제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 동경 앞바다에서부터 큐슈 남단까지 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는 1944년과 1946년도에 규모 8점대 중반의 지진이 바로 이 난카이 해곡의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바로 동경 앞바다 지역과 큐슈 지역이라고 하는 난카이 해곡의 남단입니다. 제일 남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에 많은 힘이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난카이 대지진 작년에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네무로 대지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무로 대지진은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최북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남한하고는 조금 북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네무로 대지진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큰 강진동을 발생을 하거나 네. 지진 해일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네무로 지역은 홋카이도 바로 이제 북단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에서 지진 해일이 만약 발생한다면 이 일본 열도가 이제 막고 있는 형국이라서 해일에 의한 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또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잘 막고 있어서 동해까지 그 해일이 밀려 들어오기는 어려운 형국인데 또 거리상으로 보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규모 9.0 지진이 발생했지만 한반도에 큰 강진동은 만들어내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한반도가 동일본 대지진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 네. 그런 일들이 이 네무로 지역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 지진을 유발하는 효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일본의 정부에서 지진조사위원회 네무로 대지진이 발생한 확률은 90%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근데 30년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근데 30년이라는 게 사실 기간이 엄청 길죠.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만큼의 아니면 걱정할 만큼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30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사실 90% 확률이라는 게 더 와닿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90%라는 얘기는 반드시 발생하는 확률하고 가까운 확률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90% 확률짜리 일을 거의 겪어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 3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90%라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30년 내에 30년 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30년 사이 어느 순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내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긴 인터벌로 놓고 여유 있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30년이면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네, 또 설명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오사카에 관광 가면 꼭 한번 가보는 그 도심의 도톤보리 강. 여기에 물고기 떼가 막 우글우글하게 모이는 일이 있었어요. 네. 혹시 태진이거 네, 봤어요? 네, 영상으로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또 대지진의 전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일본이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동물들의 기현상이 조금만 있어도 대지진의 전조다 하는데 이거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사실 인간이 이 지진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물들의 이상 현상으로부터 그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게 그 오사카 강의 네. 물고기 떼잖아요. 예. 네. 근데 저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갑자기 두꺼비떼가 우르르 내려온다던가 아, 심해저에 있던 뭐 그 어류들이 떠오른다던가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는데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런 그 생명체가 지진 발생 전에 어떤 그 단층 면에 있는 응력이 쌓여 있는 것을 감지를 해서 이상 행동을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런 동물들의 행동이 꼭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현상 하나만 갖고 전조로 바로 단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공포심을 갖는 것도 옳지 않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대지진설이 워낙에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오늘 저희 이 뉴스의 댓글에도 분명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음모론도 좀 나와요. 뭐 일본 여행 못 가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정말 오피셜로 어떻게 이 대지진설을 생각하나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진짜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상당히 이런
안심시키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7월 달에 큐슈 남단에 규모 7점대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일본 정부는 대형 지진 주의보라는 것을 이제 발령을 하게 되고요. 당시 일본 그 전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발표한 결과에 의해서 사재기가 벌어지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거의 패닉 상태였거든요. 이게 한 2주가량 더 지속이 되다가 해제가 되면서 안정화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사실은 사실로서 그대로 전달을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충분히 안심시키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면서 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일본 위험하다 하면서 뭐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출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냥 괜찮을 거야 하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님도 출장 자주 가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 4월에 이제 일본 출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어차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발생하는 시기를 콕 집어서 예상하지 못하고요.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90%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30년 안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3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갈 때는 저희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국민들,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학자들부터 큰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때가 지금이 아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